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집에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간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문, 현관입니다.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을 우리는 몸에도 달고 있습니다. 얼굴, 이 얼굴에도 우리는 7가지 문을 달고 있습니다. 귀, 눈, 코, 입.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해야지 소통도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것이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 속에 여러 단어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는 의미로 가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집 가짜의 문문자, 오죽하면 그 집안을 대표하는데 문문자가 쓰입니다. 뿐더러 어떤 집단을 일컬을 때 문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 상대방이 들어다오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문,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문, 서로가 주파수가 맞아야지, 뜻이 합치가 돼야지 서로가 묻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문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폐, 이러한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것이 그 본연의 기능인데 여러분의 집안의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히십니까? 그리고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열리고 잘 닫혀야 왕성한 노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이라는 계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지나가고 기운이 활짝 열려서 비로소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이 잘 열리는지 잘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문을 만들 때 상당한 정성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 위에 지붕을 씌워서 하나의 건축 양식, 건물로 생각하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위에 지붕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비로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문이 웅장해야 그 건물의 가치가 빛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해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초대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일원인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그 문을 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문을 돌파했다. 어떤 그 경지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입장을 풀고 내가 거기로 진입했을 때 관문을 돌파했다. 빗장관자, 즉 닫혀있는 것을 열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 만큼 문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이라던가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장 기스가 나거나 녹이 슬진 않았는지,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녹이 슬었거나 잘 열리고 잘 닫히지 않는다면 꼭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활짝 밝아지기 위해서는 현관이 밝아야 합니다. 해서 조명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조명이 없다라면
이번 기회에 조명을 하나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현관에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야 하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막고 방어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집안에도 소화전이라던가 혹은 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죠. 해서 여기에다가 좀 더 예쁘장한 종이라던가 풍경, 바람에 흩날리면 종이 울리는 그러한 인테리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러한 종 모양의 귀여운 물건 같은 것들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기도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며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사기, 안 좋은 기운이 침범할 수 없도록 수정 구슬이라던가 수정 아케이드, 즉 수정을 반쪽을 내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 주변에 설치하시면 안 좋은 기운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여러분이 문을 나설 때 좋은 기운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보석류들은 집안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왼쪽에 한다 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하자면 왼쪽은 재물을 담당하며 오른쪽은 자신의 일, 직업을 뜻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돈, 재물이 풍요로워야지만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러한 글귀라던가 혹은 사진, 그림 이런 것들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강이나 바다 그림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다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나 바다가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흘러오는 혹은 파도가 치는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혹은 활짝 핀 꽃이라던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 그림 이런 것들을 왼편에 걸어두셔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흔히 전신 거울을 걸어두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한 번씩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따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싱글이시거나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전신 거울을 걸어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시고자 한다면 전신 거울이 아닌 절반 정도의 상반신만 비춰지는 그러한 거울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은 직업적인 활동, 왼쪽은 재물, 그리고 이것들은 그러한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신 거울은 안 될까요? 더 많이 증폭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거울이 크면 클수록 집안 내부보다 바깥에서 더 충실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을 갖다 놓으면 집안에 남자가 바람이 난다. 꼭 남자만은 아닙니다. 여성분도 바람이 날 수 있으며 그 전신 거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밖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라이프랑 맞는 분들은 전신 거울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 기혼자이시고 집안에서 충실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려면 전신 거울은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거울이 들어올 때 비치면 안 됩니다. 방문객이 들어올 때 거울을 볼 수 없어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올 때 거울이 비친다라는 것은 집안 내부의 기운을 증폭시켜서 외부로 쏟아내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이 가장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주방이 바로 보인다던가 안방이 바로 앞에 보일 때 이것은 문충살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밥그릇을 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늑해야 되는 자리인데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이 바로 보인다라면 그런 아늑함이 흩어지게 됩니다. 뿐더러 자신의 가장 비밀스럽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방이 문을 열었을 때 보인다라면 나의 삶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질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라면 문을 열었을 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파티션을 치시던가 자바라를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신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장은 흙이라던가 외부의 먼지 그러한 비위생적인 것들을 묻히고 다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간이 신발대 신발을 켜켜이 쌓아 올리고 그 신발이 노출이 되는 그러한 신발장은 구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넣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수납장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원룸에 계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신발대 중에 지퍼가 달려서 그 안에 신발을 넣고 잠글 수 있는 그러한 간이 신발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삐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육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관에 짐볼이라던가 장난감 그리고 공구 이런 것들로 현관이 어지럽혀져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것을 창고에 따로 보관하시거나 현관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관을 막고 있게 되면 여러분의 활동이 그만큼 위축이 된다던가 인복이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더욱더 알차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치로 현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인이나 인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